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갑식입니다. 오늘은, 3월 강의 대비, OT 공개 특강인데, 아마 여기 3월 달 얘기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무슨 수업을 하고 있고, 이런 수업만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 전반적인 좀 이해가 필요해서, 왜 그래? 엄숙하십니까? 너무 막 엄숙하게 저를 보시면 좀 말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몇 분은 딴 거 하고 계셔야 되는데 앞에서 뵈니까 너무 집중하시는데 의지가 높다는 걸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교시로 진행을 할 텐데 저 딸내미가 이걸 되게 싫어요. 이갑쌤 누구인가 제발 지우라고. 누가 그거 집중해서 보느냐고. 저 딸내미 참고로 초등 4학년입니다. 맨날 이거 보고 저를 자꾸 놀려요. 또 썼냐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제 의무라서 일단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거고, 프린트에 있을 겁니다. 아마 참고로 그걸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는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는데, 제 나이쯤 되니까 대학에서 뭘 전공했다라는 말하기가 조금 쑥스러워요, 이제는. 하도 오래돼갖고. 김영 편입에서는 연대 논술이 처음 도입이 된 게 2012학년도입니다. 여러분이 올해가 15년 차입니다. 이 역사도 만만치 않죠. 고려대는 2018부터 도입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연대 첫 해부터 계속 현재까지 김영편이 연대 논술을 담당하고 있고 연고대 담당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논술은 다들 대입이 못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만약에 대입 논술 공부하셨다면 그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상당한 도움은 되지만 그거는 출발할 때 이런 공부 시작할 때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본인 하기 나름이죠. 재수생이 그렇죠. 수능 공부한 재수생이 3월달 시험 치면은 현재 고3보다 월등히 잘 하겠죠, 당연히. 근데 또 시간 지나가면 6평, 9평 지나가면서 재수생과 고3이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고3 때 혹시 논술을 준비하셨다면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편입은 또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흡사합니다. 흡사한데 단지 좀 난도가 높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 정도로만 제 소개를 마치고, 현재 고등부 논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남 대성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가끔 2년 전에 봤던 학생들 한 번씩 만납니다. 제가 보니까 평균 한 반에 한 명 정도 재수할 때 저 봤다는 학생 만나고 하는데 다시 만나서 반가운 것이긴 한데 학원에서 자꾸 보는 거라서, 그죠? 요거는 이번에 합격생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합격생 자료입니다. 금년에 고대 일반 편입이 모집 정원이 극단적으로 적어서 역대 최저입니다. 9명 뽑았는데 학과당 1명씩 9개 학과. 그중 경영학과가 이제 328대 1이었는데 여기 합격생이 제 수강생에서 나왔어요. 그거는 아마 여러분이 뒤쪽에 맨 앞쪽에 있구나, 그죠? 아마 그 학생이 쓴 합격 수기가 있을 겁니다. 전공도 비동일 계열입니다. 학교는 건동 홍수 정도 그 라인에 있는 학생인데, 그 학생도 원서 안 내려고 했었어요, 고대는. 원서를 안 내냐고 저 호통을 쳐갖고, 결국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누가 될까, 정말 될까, 이런 생각 가끔 하시죠. 근데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이 학생 말고도 합격생이 많습니다. 나중에 뒤에 통계가 다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이 학생 합격증입니다. 자, 3월 공부는 여러분이 하시기 전에 약간의 제가 희망을 드리려고, 이건 무슨 자료냐면은 요 표시된 게 2025학년도 연대 편입 논술 연대 모집 정원입니다. 그리고 그죠? 그리고 프린트에도 있죠. 이거는 한 페이지 다 안 들어가서 제가 2페이지 만든 겁니다. 같은 자료입니다. 이어지고 있는 자료인데, 그리고 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연대 수시논술 자료예요. 상식적으로 연대 수시논술 모집 전공과 논술로 비교해야 되죠. 거기는 학종도 있고 정시도 있으니까 그건 비교하면 안 되죠. 연대 수시논술 모집 전공과 편입논술 모집 전공은 어디가 더 많을까라고 물으면은 당연히 수시가 많을 것처럼 느껴지죠. 자, 작년에 연대 수시논술 모집 정원이 94명입니다. 편입은 일반 편입만 154명입니다. 이것도 재작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22명이나.
이것만 해도 뭐 약 한 1.78배 되죠. 근데 편입은 학사 편입도 있죠. 학사 편입은 57명입니다. 대충 계산해도 200명이 되죠. 그래서 그 연대 수시 논술 모집 정원과 편입 논술 모집 정원이 약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아주 이상하죠. 대한민국 교육의 어떤 남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현상인데, 이 현상이 항상 그럴 건 아니었고, 이게 증가한 것이 이게 2024부터입니다. 2024가 이제 왼 왼쪽이 2024거든요. 132명. 이렇게 해도 안 많았어요. 2024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여기 2024학년도 편입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학생이 지금 현재 편입에 가서 지금 4학년이죠. 금년 2025가 편입이 3학년 됐으니까 현재 편입으로 4학년 간 요 학생들이 편입시험 볼 때, 그죠? 얘들이 대학교 들어올 때 그 문이과 통합 일기입니다. 문이과가 통합이 되면서 그 자연계 학생이 그 우리 문과 그죠? 뭐 침공 사건 이래서 이제 언론에서 아니면은 그 고등부 입시에서 설명할 때 많이 쓰는 용어인데, 그래서 그 서강대 성대 정도 레벨의 자연계를 갈 수 있는 학생이라면 연대 고대 문과 입학이 가능하거든요. 정시에서 수능에서. 그것은 이제 수학 그 선택 때문에 발생합니다. 미적하고 확통의 차이. 그래서 표점이 하나 정도 차이 납니다. 한 4점 정도. 고등부는 그죠? 문제 하나 4점 좀 되니까. 근데 그 정도면은 학교가 바뀌거든요. 학생들이 자연계로 서성 갈 것이냐, 문과로 연고대 갈 것이냐, 요 선택에서 문과로 바꿔서 정시에서 연고대 간 학생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그 숫자가 뭐 절반 이상 넘는다는 썰도 있고 막 그래요. 자, 이 학생들은 여러분이 그 문과로 졸업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여차하면은 다시 한 번 더 공부해갖고 서울대 일반 자연계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연계 학생들의 최고 꿈은 메디컬 쪽이잖아요. 그죠? 어치 한수대 이쪽 가려고 빠지거든요. 예전에는 그 연고대 문과에서 그 편입이 티오가 되려면은 자퇴가 있어야 되는데, 연고대 다니다가 자퇴하는 경우는 서울대 가는 경우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은 자퇴하는 사유가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편입 연대고대 정원이 급증합니다. 실제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그전 100명도 안 되고 이랬었던데, 그 증가 폭도 크죠. 또 한 해만 22명. 금년에는 더 클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죠. 왜 그랬죠? 작년에 우리의 대통령께서 그 의대, 그죠? 숫자 증원을 했죠. 그게 그대로 진행됐잖아요. 끝까지 이미 그 입시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그 반수생 역대 최고였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반수생 중에 2학년 반수생 같은 경우가 이번 편입 티오로 잡힙니다. 3학년 올라갈 학생이 빈자리가 생겼잖아요. 그 2학년, 그죠? 3반수 그러죠, 보통 우리가, 그죠? 이 학생들이 나간 자리는 이 금년 편입 티오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의대 현상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작년, 재작년보다는 그래도, 그죠? 유출, 그죠? 그 자퇴 사건이 더 크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연대가, 그죠? 그 편입 티오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일단 예측은 돼요. 고려대는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 고려는 이게 편입이 티오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건 감안하시고, 이제 연대 하나만 가도 충분하니까, 그지? 연대 고대 이관왕 하면 기본은 물론 좋지만 어차피 우리 등록 하나 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게 하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번 3월 심판입니다. 저는 매번 교재를 새로 씁니다. 이게 기본편. 자, 신규생은 이 수업을 물론 들으시면 돼요. 유형 기본편. 기본편 수업은 언제 와도 항상 이거부터 시킵니다. 9월 달에 처음 와도 이 공부를 먼저 시켜요. 11월 달, 12월 달에 와도 제가 이걸 먼저 시킵니다. 여기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저랑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논술을 아무리 잘해도 논술로, 육논술로 수시 합격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수업을 먼저 들어주세요. 그래야 그 다음 공부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심화편 수업인데 1, 2월 달에 기본편 수업 들은 학생이 듣는 수업이에요. 그렇지만 자기는 이것도 같이 듣겠다 하면은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뭐 휴학을 했거나 시간이 많거나 아니면 자기는 금년에 연고대 반드시 꼭 가기 위해서 많이 투자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동시에 듣는 게 좋긴 한데, 원칙은
이번 3, 4월은 이제 이 수업을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1, 2월 달 시작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이게 하나씩 밀리거든요, 지금. 1, 2월 달 들었을 걸 3, 4월 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월, 6월은 이걸 듣겠죠. 이렇게 되겠죠. 계속 하나씩 밀리니까. 그래서 원래는 5월, 6월 달에 이제 고대 기출반을 수업 듣습니다. 고대 기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3, 4월에 심화편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기본편과 심화편 동시에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원칙적인 것은 기본편 듣는 게 일단 제1원칙. 여유가 있다면 요거까지 동시에 진행하면은 이제 1월 달에 시작했던 학생하고 이제 보조를 맞출 수 있겠죠. 그죠? 5월 달에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독해력 강화. 그래서 3월 달 시간표는 강의가 3가지입니다. 기본편, 심화편, 요 독해력. 요 수업은 뭐냐면은 이게 브릿지 특강이라 그래서 제 수업이 우리 프린트물이 있을 거면 투트랙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이 대학생들이 이제 투트랙 그러면 이해하기 쉽죠. 그거 보시면은 이제 일단 커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시간표를 보실 때 이게 그 뜻이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어디에 적어놨냐면은 21쪽 보세요. 21쪽 그죠? 보충 자료 21쪽 보시면 그 셋째 해갖고 투트랙 교수법이 됐죠. 이거는 정규 수업하고 이제 브릿지 특강 2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방금 앞에서 말했던 요 기본편, 그죠? 요 기본편하고 정전 심화편, 요거는 이제 정규 수업 과정입니다. 이거는 정규 수업이고, 요 1단계고, 여기 2단계입니다. 그리고 요 브릿지, 독해력은 브릿지 특강이라는, 전문 특강입니다. 이건 시간만, 딴 건 다 똑같습니다. 시간만 다릅니다. 정규 수업은 3시간짜리 수업이고, 이건 2시간짜리 수업이에요. 이거 컨셉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본 정규 수업은 챕터별로 진도가 계속 나가야 되죠. 만약에 어떤 특정한 챕터, 만약에 3편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좀 더 수업을 많이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거는 진도를 끝내기 위해서는 그것만 다룰 수 없죠. 그럴 때 일단 정규 수업은 그렇게 진행해야 되고, 교과서적으로 정말. 근데 그 중에 출제가 더 많이 되는 부분은 특별히 제가 포인트를 잡아갖고, 단계적으로 다시 진행합니다. 그것이 이제 브릿지 특강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가급적 이제 수업을 들으라고 제가 무슨 이게 수강해라는 식으로는 학생한테 잘 권장하지 않은데, 이 브릿지 수업은 반드시 수업하라고 같이 합니다. 이 시간표를 보시면, 같은 기본편인데, 그냥 기본편 하나로만 되어 있는 수업이 있고, 기본편 플러스 이렇게 독해력 특강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기본편은 같은 기본편입니다. 근데 플러스 독해가 있는 것이 있고, 그냥, 기본 하나만 있는 게 있고, 그 차이. 이거는 학원에서 전략적으로 사실 매출과 상관없이 이제 만든 컨셉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무료 특강 형식으로 이제 본래 붙이려고 하다가 이게 묘하게 무료 특강하는 학생들 잘 안 와요. 되게 이상한 심리입니다. 그래서 필요 최소한 정도로 아주 계산해 보면 아마 그 시간표 보시면은 뒤쪽에 그 수강료가 같이 공개가 됐을 텐데 약 한 70% 가까이 DC가 돼 있어요. 여러분 계산 안 해 보셨죠? 약 70% 정도 DC 됩니다. 한 68%인가 해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할인폭이 굉장히 크니까 여러분 결합 강좌 가급적이면 수강이 좋아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5시간 수업 되겠죠? 3시간 플러스 2시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2강좌 그러면 일단 거부감 갖고 여러분이 안 봐서 그럴 텐데 최소한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요거는 1년 컬인데 이거는 이제 연간 컬이라는 여러분 OT가 있습니다. 그거 좀 참고로 봐두시고 오늘은 3월 수업에 조금 집중할게요. 이게 이제 수업 방식에 대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3시간. 아마 고등부 수업 들어본 학생은 뭐 비슷합니다. 고등부도 일주일에 한 번 하죠. 대한민국 논술에서 일주일에 2번 하는 학원 없어요. 나중에 파이널 가면 그건 좀 다르죠. 평소에는 한 번 합니다. 보통 3시간 아니면 4시간인데 고등부 수업과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쓰기 첨삭입니다. 저도 지금 고등부 수업할 때는 수업 시간에 50%는 제가 강의하고 나머지 50%는 쓰기 첨삭을 그 자리에서 진행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원래 형식, 정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 내내 강의 듣는 게 일단은 시간을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죠. 근데 고등부 학생들은 학원에 2번 나오려면 절대 못 나옵니다. 한 번도 큰맘 먹고 나온 거죠. 대부분 수능 때 바쁘니까. 근데 대학생들은 굳이 그럴 필요 없어갖고 3시간 내내 수업만 합니다. 그리고 쓰기와 첨삭은 별도로 진행합니다. 학생한테 더 유리하죠. 그죠?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쓰기는 이제 과제로 나갈 것이고 첨삭은 이제 1대1로 합니다. 제가 직접 다 합니다. 고등부는 첨삭 별도 쌤을 따로 쓰시죠. 그럴 수밖에 없죠. 20명만 데리고 수업을 해도 2시간에 첨삭한다 그래도 한 명당 10분씩 한다 그래도 산술적으로 1시간 6명, 그죠? 2시간 해봐야 12명밖에 못해요. 강사 혼자 다 못하죠. 그죠? 결국은 동시에 진행하려면은 다른 첨삭쌤들 불러, 그죠? 모셔서 같이 하는데 1대1로 하면은 그럴 필요 없죠. 그죠? 작년에도 제가 100% 제가 다 했습니다. 단 한 명도 첨삭쌤 안 맡겼어요. 물론 저 혼자 할 그 숫자가 넘어가면, 그죠? 어쩔 수 없이 이 첨삭쌤들은 뭐 첨삭만 놓고 보면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닐 수 있어 갖고 일단 제가 다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첨삭은 이제 한 15분 정도 걸려요. 15분 잡습니다. 근데 15분 걸릴 게 없죠. 한 5분만 하면 돼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첨삭 자체만 문제인 것이 아니고 상담을 겸해서 하는 거니까 한 15분 잡습니다. 15분이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바쁠 때 나중에는 그런 상담이 필요 없을 때는 이제 파이널 때는 상담 필요 없죠. 그때는 뭐 5분마다 뭐 한 문제씩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15분 설정해서 여러분 그 상담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진행이 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1대1로 하니까, 그죠? 그리고 혹시라도 그 수업은 3시간 현장 수업이 원칙입니다. 비대면도 가능합니다. 그 밴드 아시죠? 그 네이버 밴드, 그죠? 그 생방송으로 다 라이브로 동시에 진행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영상이 녹화가 되겠죠? 그러면 그 영상은 네이버 정책적으로 그게 한 달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뒤엔 사라지지만 물론 혹시라도 현장에 올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 뭐 아프거나, 그죠? 아니면 갑자기 내일 급한 시험이 있거나 뭐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은 밴드로 들어오셔도 되고 원칙은 일단 하고 나오세요. 왜냐 밴드는 공부를 제가 확인을 못할 뿐더러 좀 덜 하지 않을까라는 인간이 좀 그렇죠. 혼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지? 두 번째는 그 라이브로 못 들으면은 그 녹화로 들을 수 있게끔 녹화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이건 모든 수업은 무조건 다 그렇게 밴드 촬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첨삭도 마찬가지. 현장에 수업은 3시간이니까 그날 올만한데 이건 왕복이 내가 3시간인데 15분 첨삭하러 오면 조금 비효율적이죠. 그때 여러분이 그 비대면 첨삭 가능합니다. 줌 아시죠? 그죠? 줌으로 하는 건데 저는 줌보다는 이제 구글 미트를 씁니다. 뭐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고지에 필기해서 저한테 그냥 사진 찍어서 별거 없어요. 여러분이 할 일은 써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그 링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다 공지해 드리니까 그렇게 접속하셔서 제가 화면 공유하면 학생이 제 화면 그대로 보잖아요. 그 제가 전자펜으로 막 필기하면서 이제 첨삭하겠죠. 학생은 제 옆에 앉아서 종이에 쓰는 걸 보는 거나, 그죠? 모니터로 쓰는 거 보면 똑같은 걸 보는 거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오히려 뭐 비대면 첨삭을 더 선호합니다. 내가 때릴 수가 없잖아요. 혼을 내도 화면을 보면 덜 무섭죠. 바로 앞에 있으면 조금 더 뭐 저를 무서워할 건 아닌데 그래도 편하게 집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시간도 자유롭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동선도 좀 생각이 되고. 저는 물론 대면을 더 선호합니다만 여러분 입장에 따라서는 비대면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본인 자유입니다. 언제든지 요청하면 제가 허용하니까.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과제가 좀 나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궁금해하는 게, 자, 그렇다면 논술에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일까? 일주일에 논술에 투자할 시간 되게 중요하죠. 그럼 편입 영어를 같이 할 수 있을까? 그죠? 그리고 내가 학점 관리도 좀 중요한데 할 수 있을까? 등등이 되게 궁금할 텐데, 자, 이 모든 것, 수업 포함해서 모든 것, 여러분이 논술에 투자되는 시간은 주당 10시간입니다. 주당 10시간. 얼마 안 되죠? 정말이에요. 제가 요구하는 거를 다 소화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일주일에 10시간밖에 안 돼요. 자, 수험생이 하루에 10시간 공부한다고 봐야 되겠죠? 하루에 10시간 공부한다고 보면은 우리가 일주일 기준 봤을 때 하루 정도 공부량, 그죠? 7분의 1. 여러분의 공부량의 7분의 1 정도만 투자하면 됩니다. 나머지 7분의 6은 학교 숙제도 해야 되고 학교 수업도 해야 되고 중간기말 관리해야 되고 토익 공부해야 되고 편입 영어도 같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논술을 하면서 편입 영어 많이 합니다. 실제로. 물론 힘들죠. 그건 당연히. 그 힘든 이유는 이제 남은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공부만 해야 되니까 재수생처럼. 근데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일주일에 10시간만 할당하세요. 알았죠? 그럼 이 모든 수업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주 다 성적 처리가 돼서 나갑니다. 이 성적 처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논술을
논술 제가 객관식이다라는 말을 되게 앞에 모토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실제 객관식이에요. 그 학생들이 그냥 강사에게 무슨 마케팅 어떤 문구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논술 객관식입니다. 주관식이면 채점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할 수는 있겠지만, 그지? 약간의 공정성이 좀, 그죠? 문제가 될 수 있죠. 지금 대입 논술이 여러분 처음 도입된 게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 논술 봤습니다. 아주 옛날에도. 근데 지금 같은 논술, 제시문이 존재하는, 이게 98학년도부터인데, 25년 지났죠. 30년 다 돼가죠. 원래 2026학년도니까, 그지? 그 정도 진행했으면 이미 여기에 대한 그 모든 게 분석이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뽑았는데 학생들을 변별력이 없다 하면은 다 폐지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요 대학에서 논술 안 본 대학은 서울대밖에 없죠. 서울대 논술 없고 고대 작년에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연고 소성하니 중경외 시립대가 없고, 그러니까 건동 홍숙, 그죠? 여기까지 논술 다 봅니다. 지금 현재도 대입에서 그죠? 6군데나 우리가 보고 있죠. 이거는 분명히 채점 이게 그죠? 변별력이 존재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단지 본인이 이제 그렇게 접근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논술 객관식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00자 정도, 연대가 1000자 이상 씁니다. 1000자 정도 답안은 문장 20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배우는 게 뭘 배우냐면은 그 문장 20개 세팅하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20번째 문장까지 들어가야 될 문장이 정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할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첫 번째 문장, 어떤 문장, 두 번째. 저는 그 20개 문장을 다 세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제시문을 읽고, 독해를 했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이해했다면 붕어빵 찍듯이 찍어내면 됩니다. 그 틀에다가. 그럼 모든 학생이 답이 똑같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객관식이긴 하지만 1-1은 3이다. 이런 식의 객관식은 아니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문장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다 변별력이 작동하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 요거는 이제 실제 성적표입니다. 이런 식의 성적표가 이제 매주 여러분은 첨삭을 받지만 저는 여러분을 채점하는 거죠. 오늘 작년에 제가 한 7월 달부터 시행했는데 원래는 좀 빨리 땡겨갖고 3월부터 바로 이제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3월 기본편 이제 수업 내용이 이건 그냥 봐두세요. 지금 뭐 굳이 내용까지 익히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것을 배운다라는 기본편이라고 하는 논제가 한 8가지 됩니다. 그 8가지 논제로 모든 논제가 해결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책 심화편, 아까 심화, 이건 주제편이에요. 이제 배경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아까 브릿지 특강 그랬죠? 독해력 강화, 그죠? 거기서 배우는 것들인데, 요거는 독해력, 이제, 브릿지 특강이 총 4단계입니다. 3, 4월은 독해력, 그래서 5, 6월은 논리력, 그 다음에 7, 8월은 도표 분석, 이제 9, 10월은 연대 수시 엄선 특강. 연대 수시도 여러분 원래 다 응시합니다. 제가 무조건 다 그날에 휴강시키고 애들을 시험 보러 보내요. 연대 수시 논술은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 최저가 없죠. 그죠? 수능 최저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수능 원서를 안 내대죠. 작년에 실제 한 명 합격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한 명밖에 안 붙었는데 수시 논술에서 그 학생 편입하러 갔다가 1학년을 신입하러 갔죠. 행정학과 붙은 학생인데 원래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자, 고3이나 재수생보다 지금 현재 고3도 제가 가르치고 재수생도 가르치기 때문에 그 학생 실력을 알거든요. 여러분의 논술 실력이 훨씬 좋아져요. 훨씬 더 많이 투자합니다. 게다가 수능 때문에 바쁘잖아요. 그리고 더욱 고3은 또 중간 기말도 바쁘고 이러니까, 그죠? 근데 또 불구하고 한 명은 제가 보면 좀 적어요. 그거는 가만 보니까 연대가 수시에 수리가 나오죠. 수리 문제를 못 풀어요, 학생들이. 그때 수학 좀 했던 학생들도 2년 쉬었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수리 논술도 나중에 좀 가르쳐서 수시를 조금 더 합격을 시키 제 꿈이 지금 수시 논술 공부한 학생들도 다 끌어모을 게 꿈인데 정말이 그래서 이것도 올해는 합격을 좀 더 많이 시켜볼 겁니다. 그것도 목적이지만 원래 주 목적은 편입이에요. 편입은 연대 수시와 아주 밀접합니다. 제시문도 금년에 나왔던 것이 2025학년도 연대 편입 논술, 사회 논술의 주제가 중독인데 SNS 중독, 뭐 도파민, 뭐 그죠 마약 중독인데 그게 2019학년도 연대 수시 인문 논술 주제입니다. 그때 스마트폰 중독이 나왔어요. 그 스마트폰 중독 이번 SNS 중독인데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그죠? 논점이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도 한 3년 연속으로 지금 연대 수시 작년 여기 2025가 작년이죠. 2020 중독이었고 2024 같은 경우에도 그 수사학 연대 인문에서 그 수사학이 2009학년도 연대 수시 문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 나오는 거 그대로 나왔거든요. 인문에서. 그 다음에 2023에도
편입에도 그게 뭡니까? 그죠? 책 읽기와 이제 구술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2020학년도 연대 수시 모의논술 재심 그대로 나왔어요. 나중에 그 뒤 합격, 그죠? 적중사례 보면 나올 겁니다. 그와 같이 그 연대 수시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그 마지막, 왜 9, 10월 달에 하는지 아시겠죠? 10월 달에 연대 수시 논술 시험이 있죠, 실제로. 그죠? 그것도 대비할 겸 실제 편입에도 준비가 되니까. 브릿지 특강인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수업한다라는 정도로만 봐두시고, 이건 첨삭 예시입니다. 첨삭 이렇게 첨삭이 뭐 어떻게 한다라는 건 다 아실 거니까. 그죠? 이제 실제 그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수업 방식이 제 객관식이라고 했던 것이, 모든 수업은 이렇게 공식을 만듭니다. 공식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 분석형이라는 건데, 이게 그 비교라는 말은 다 알죠. 우리나라 뭐 학생이 비교라는 말 모를 리가 없죠. 근데 가나다 비교하라 그러고 천자 쓰라고 하면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것은 완전 별개입니다. 그래서 뭐 공통 주장을 쓰고 항목을 써요. 그 다음에 공통 주장 어떻게 쓰고 항목 어떻게 쓰고 또 공식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가 정리, 나 정리, 다 정리할 때 내가 미리 설정한 항목 갖고 정리해 들어가거든요. 이게 문장 20개단 말이에요. 1개, 2개. 그 다음에 각각의 항목은 두 문장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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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6, 18 나오잖아요. 그죠? 18개 문장하고 2개, 20개 나오죠? 이와 같이 첫 번째 문장부터 20번째 문장까지 그 미션이 다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제시문 읽고 나서 그 제시문 내용을 여기에 맞춰서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냥, 그지? 그러면 하나의 답이 된다고. 그러면은 보통 한 문장 50자를 보거든요. 그러면 1000자 되죠? 연대가 글자 분량 규정이 없습니다만 원고지가 1200칸짜리 원고지를 줘요.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 200자 여백을 두기 때문에 1000자부터 1200자 되겠죠? 그렇게 풀어가면 됩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공식화가 됩니다. 논술평가형 같은 경우도 이게 요즘 가장 핫한 문제인데, 고대 사회논술 2번, 인문논술 2번, 그리고 연대 사회논술 1, 2번 다 평가형 나오고 있거든요. 2년 연속으로, 작년, 재작년. 이게 첫 번째 문장은 주장이 들어가고, 두 번째 이유, 사부, 근거, 상술 들어가요. 그럼 주장 어떻게 쓰고, 이유 어떻게 쓰고, 근거 어떻게 쓰고, 상술 두 문제 어떻게 쓰고, 이 공식이 다 나옵니다. 기본 5문장이잖아요. 5, 25, 250자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50자 아니어도 60자 그러면 250부터 300자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2달러, 3달러 나온단 말이야. 그럼 3달러 되면 900자잖아요, 벌써. 그죠? 첫 달러에는 이걸 안 쓰고 정리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정리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쓰면은 그 천자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런 형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느 문제든 비교 평가가 거의 문제의 99%입니다. 가끔 이제 뭐 자기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피드백 관련된. 이거는 이제 실제 그 출제된 문제인데, 나중에 다 우리 그 책에 보시면 제가 다 적어 놨기 때문에, 그 2012부터 다 적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은 11쪽부터 19쪽까지, 그죠? 11쪽부터 19쪽까지 그동안 출제되었던 논제 다 모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출제됐는지는 뭐 해결되겠죠. 이거는 이제 사회논술인데 다 비판, 그죠? 다 평가형입니다. 인문은 다 비교고, 그죠? 그 학교마다, 그리고 이제 계열마다 약간씩 특징이 있죠. 그러나 공부할 때는 동시에 다 합니다. 아직은 인문사회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인문사회 구분해서 공부하는 시점은 11월 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문제가 이렇게 혼합이 돼요. 여러분, 평가를 잘한다는 것은 비교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교 잘하면 평가 잘해집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혼합해서 하되, 우리 통합적 사고라고 하죠. 그렇게 하되, 시험 임박하면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 그게 11월 달부터다.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연대, 고대, 인문사회 구분하지 않고 수업이 진행됩니다. 11월 가서 파이널이거든요. 파이널 되면 이제, 고등부도 그렇죠. 고등부 처음부터 그냥 연대 문제만 풀거나 성대 문제만 풀거나 그런 학교 없죠. 그런 학원 없죠. 나이 파이널 할 때, 그죠? 그렇게 진행한다 보시면 되고. 도표인데 흰 색깔은 도표입니다. 도표가 나오는 학교가 사회논술. 고대 사회, 연대 사회는 도표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 고대인데, 뭐 고대도 마찬가지. 고대는 또 고대만의 특징이 있어요. 1번은 반드시 400자 요약이 나와요. 특이하죠? 2번은 평가. 요 2번은 지금 현재 그 고대는 인문사회가 특징이 크지 않습니다. 연대는 조금 커요. 고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영어 지문 아마 소문 들은 학생들은 영어 지문은 연대에만 나옵니다. 고대는 영어 지문이 없는데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제시문 하나입니다. 제시문 하나가 영어 지문이고 쓰는 건 다 우리말, 당연히 우리말이에요. 영어로 에세이를 쓰는 그런 시험이 있죠. 그건 언더우드입니다. 연대 언더우드만 그거는 정말로 이제 영어로 라이팅을 하는, 제가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고 여기 다른 교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거는 별도입니다. 1번 똑같죠? 항상 같아요. 1번 요약형, 2번은 평가형. 그죠? 그리고, 고대 사회 논술도 연대 사회처럼 도표가 나오고, 여기서 말하는 도표는요, 그 어떤 확통 같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백화점에서 보는 그 어떤 가격표 같은 그런 도표들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실제 적중됐다는 예시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결국은, 이건 예전 게 들어가 있네. 2025죠. 지금은. 이게 숫자가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좀 더 올라갔어요. 이건 2024 거고, 2025는 여기 65명이고, 여기 29명. 조금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이건 2025. 이게 파일이 안 바뀌었네요, 그죠? 참고로 그냥, 그래도 저한테, 제가 보고, 그 프린터물에는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제가 파일을 안 바꿨네요. 참고로 받으시고, 아이고. 그거는 김영 홈페이지 가면은 제 공지사항 게시판에 학생 학과랑 이름은 물론 이제 성만 공개됐고, 그죠? 다른 건 다, 개인 정보가 있으니까. 합격증인데, 이것도 지금 아마 이게 작년 거네, 그죠? 원래는 29개니까 안 맞다, 그죠? 작년 거 27. 더하기 2가 더 있어야 되는데, 제가 파일을 안 바꿔갖고. 2025 적중 사례, 이것도 참고로 봐두시면 돼요. 이거는 홈페이지가 다 나옵니다. 뭐 상세한 근거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적중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다. 제가 증거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거 프린트물이 다 나와 있어요. 참고로. 뒤쪽에, 이거를, 있죠? 거기. 45쪽부터. 이 정보는 왜 필요하냐면은, 나는 적중 많이 시켰다. 자랑. 그게 아니고,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근거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걸 보시니까, 그죠? 그래서, 논제에 대한, 그리고, 논제, 아까 요약형, 뭐, 비교형, 평가형, 이 논제에 대한, 그죠? 적중과, 이제 주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적중, 그렇게 나눠갖고, 요 프린트 그대로입니다. 요 화면이 그 책에 들어가 있어요. 시간 내서 보시면 되겠죠. 이게 대표적으로 나왔던 이 스마트폰 중독 문제, 연대 사회논술 1번, 2번. 여기 도표 우리 제신문 책에 책 화면 그대로거든요. 필수 강독 자료, 이제 154쪽부터 실어놨던 건데,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대한 표가 나왔었고, 여기 이번에 나왔던 문제죠.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다는 식의 내용이죠. 같은 내용이죠. 이게 연대 수시논술 2019학년도 입문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돼요. 하나만 적중시켜도, 이거 왜 그러냐면, 수능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적중시켰다고, 크게 영향을 덜 받죠. 그죠? 논술은 그게 아니죠. 한 문제 적중시키면 그게 그냥 당락이죠. 문제 2개 나오니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웬만한 쟁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 조금 빨리 넘기. 이것도 이 교육에 대한 건데, 교육의 기능이 이게 연대 인문논술이었거든요. 인문논술인데 교육이론이 루소와 듀이의 교육이론 나왔어요. 이게 도표 분석 교재 65쪽에 실었던 건데, 이거는 성균관대 문제입니다. 성균관대 실제 나왔던 문제인데, 그 제시문이 이제 루소와 듀이의 교육론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주제도 교육의 기능에 관한 두 입장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고등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건데, 이건 2024 제시문 그대로 나왔던 거. 이게 왼쪽이 실제 기출이고, 오른쪽이 제 교재 실내에 있었던 거. 이게 2020학년도 연대 수시 모의논술 문제입니다. 제시문, 같은 제시문이 지금 표시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같습니다. 이건 번역이 된 거고, 번역 안 된 거고, 그 차이밖에 똑같잖아요. 그죠? 이건 2024학년도 왼쪽이 영어 지문이 편입 문제고, 오른쪽이 우리 다뤘던, 이건 2009학년도 연대 수시 제시문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가는 건데, 그때 주제가 수사학이었거든요. 똑같죠. 그냥 제시문을 그대로 하지 않고 중략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비어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리고 기타 이제 이거는 논술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독해력을 키우고 등등인데, 이런 거는 제가 시킨 게 많습니다. 이런 거 다 포함해도 제가 주당 10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런 걸 다 해도. 그래서, 신문사설 하루에 한 개씩 300자로 요약하기.
그리고 제가 한 강좌도 한 독서를 시킵니다. 한 강좌 이제 8주잖아요. 60일. 긴장하지 마세요. 60일 한 건 읽는 거니까, 부담이 있다고는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60일에 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절반 가까이가 잘 안 따라와요. 그 책 읽는 걸 싫어하는 건지, 그죠? 아니면 그냥 힘든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시키면 좀 따라와야 됩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막 돌립니다. 알았죠? 그리고 브릿지 특강 가급적 제가 꼭 같이 나중에 따로 들으면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또 수강료를 그죠? 온전히 다 부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강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또 인강은 또 그게 없어요. 현강의 특혜입니다. 인강은 다 강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된 강좌로 학생들이 구매하고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전 그 독해력. 그러니까 논술 공부하면서 이 수업만 들으면 됩니까? 이제 혼자 뭘 하면 될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알았죠? 그런 거는 이거는 이제 전형에 대한 건데 가급적 이거는 뭐 대충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단지 3월에 왔기 때문에 하나 부탁드릴 것은 1단계 논술 100%인데 2단계가 이제 논술이 60%에다가 2단계가 추가되죠. 연대는 서류가 40%, 고대는 면접이 40%인데 같습니다. 이 면접도 서류를 받아요. 서류를 받아서 서류 보고 면접하거든요. 고대 면접은 그 전공 심화 면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공에 대한 질문하지 않으니까 전공 질문하면 비동일 계열이 조금 긴장되잖아요. 갑자기 과를 바꿨었지 내가 그 과 질문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비동일 계열 학생들이 면접이 걱정돼서 그 지원을 주저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제출한 서류 갖고 면접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쓴 학교에서 갖고 면접 봐요. 성적표 갖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동일 계열은 괜찮은데 동일 계열은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비동일 계열 학생들은 잘 들어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나의 학업 능력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럼 뭘로 증명하죠?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문학과다. 근데 내 경영학과 썼다라고 했을 때 저는 경영학을 너무 많이 합니다. 책을 100만 권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신뢰 높은 정보는 여러분이 대학교 성적표예요. 성적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성적 자체. 성적표니까 성적을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수강 과목이에요. 두 가지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동일 계열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은 이제 등록이 수강 신청이 다 끝났죠. 조정할 수 있나요?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조정하기 좋고 반드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수강 기록을 남겨주세요. 수강하라는 뜻입니다. 계절 학기도 됩니다. 지금 만약에 더 이상 못하면은 2학기 때도 괜찮습니다. 근데 휴학을 했거나 졸업을 해버리면 더 이상 이게 수강이 안 되잖아요. 어쩔 수가 없죠. 그렇다고 그게 뭐 불합격은 아닌데 우리가 굳이 감점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 최대한 득점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비동일 계열 학생은 지원 전공에 대한 공부를 꼭 해두라. 그 공부라는 것은 수강 기록이 다르죠. 수강 기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점수도 중요합니다. 근데 작년에 제 수강생 중에 가장 낮은 학생이 3.25인가 그래요. 우리가 보통 점수가 괜찮다, 높다라고 할 때는 4.5 만점에서 3점대 후반, 3.89 정도 보면 좋다고 합니다. 뭐 4점대는 아주 우수한 답안이고 3.5 정도는 이제 보통 낮은 점수 아니죠. 3.5 잘하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편입 준비생들은 전반적으로 학점 관리가 좀 됐어요. 그래서 제 수강생 기준으로만 봤을 때 3.5면은 거의 약간 마지노선이에요. 되게 높아요, 점수가. 그래서 3.5 밑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럼 여기 3.5 안 된 학생들 벌써 뭐 걱정하실 텐데 괜찮아요. 그런데 물론 약간의 손해는 보겠죠. 근데 그게 불합격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하면 돼요. 2점대 합격생도 있습니다. 근데 표본은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떨어져서 많지 않은 게 아니고 2점대 학생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표본을 이제 확인할 길이 없는데 제 수강생 중에 2점대 합격한 학생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공인연과 토익 들어가죠. 토익은 연대는 최저 컷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좋진 않아요. 그게 플러스 어드밴티지가 크지 않습니다. 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커트라인으로만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교수에 따라서 이놈이 정형외과 하면서 외교관의 꿈을 갖고 있다 하는데 토익이 겨우 800점이 하면 조금은 영어 잘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조금 감점시킬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인 채점 기준에서는
커트라인입니다. 근데 고대는 그게 스펙이거든요. 고대는 이제 커트라인에 점수가 높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연고대 둘 다 써야 되니까 토익은 그래도 900을 넘겨준 게 좋다. 그렇죠? 예, 그리고 토익은, 예, 말이 길어지는데, 토익은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해서 점수를 이렇게 한 방에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서 지금 시험 봤죠. 어차피 내가 700도 안 나오니까 의미가 없다 해서 나중에 한 방에 900 넘겨야지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학생은 공부 안 합니다. 7월달, 8월달 하겠다는 거예요. 토익은 이게 그닥 재미가 있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원서를 내놓으세요. 오늘 집에 가서 토익 점수 아직 없는 학생들은 바로 접수부터 해. 한 달 뒤 접수하랬죠. 그래서 접수를 해야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매달 시험 보세요. 매달 한 번 2시간 가서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다가 900이 넘어가면 그때 그만두면 돼요. 토익 공부 그렇게 해야 공부가 됩니다. 명심하세요. 자, 그 정도로만 하면 돼. 활동. 그건 나중에 뒤에 저기 나오니 그때 장. 이거는 뭐 이런 공부다라는 정도로 우리 공부하는데 필요한 내용들, 제 수업 특징 뭐 등등인데 핵심은 이거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수업은 제가 직접 쓴 저자 직강 형태다. 그죠? 교재가 있어야 공부가 되는. 교재는 문제만 실려있지 않습니다. 예시 답안하고 철저하게 다 이론이 다 들어갑니다. 논술 객관식이다 알았죠? 논술 철저하게 객관식으로 제가 접근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논술 객관식이에요. 물론 이제 자기 견해 쓰기 할 때는 주관이 좀 들어가겠죠,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거 말고 대부분 자기 견해 잘 안 나오니까. 이거 전체 1년 컬입니다. 그냥 컬인데 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보시면은 질문을 보시면은 돼요. 요 연대 학교서인데 이게 이거 1번 보시면은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한 동기와 이를 위한 학업적 노력 됐죠. 이게 이제 지원한 동기와 이를 위한, 이가 뭐요? 이 지원한 동기에 대한, 그죠? 그러면 지원 학과에 대한 학업적 노력을 묻는 거예요. 지원한 학과에 대한 학업적 노력, 그죠? 이거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수강 기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요것 때문에.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신입학은 이걸 묻지 않죠. 왜냐면 신입학은 1학년 때부터 가니까. 여러분 3학년인데 4반 1학기는 전공이죠. 가장 심화 전공이죠. 경영학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학생이 경영학 수업을 듣겠다고 앉아 있으면 교수 입장에서 의심이 되죠. 근데 작년에 숙대 글로벌 협력학과로 기억나는데 문과죠. 그 학생이 연대 간호학과 일반 편입 합격했거든요. 그 학생 물론 자연계 수업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전혀 간호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할 수도 없죠. 수강 신청도 안 되죠. 아마 일반 학생들이 간호학과, 그죠? 그래서 붙었어요. 그래도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논술로 극복하는 거죠. 그 학생은 이제 간호사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학생이었고,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죠. 물론 그렇지만 준비가 안 돼서도 들어가는데 불가능은 절대 아니다. 그죠?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활동이 있죠. 연대는 직접 활동을 예시를 줬습니다. 리더십, 봉사, 동아리. 봉사 동아리는 여러분 쉽게 아실 테고, 리더십은 직책, 본인이 직책을 맡은 경험을 말해요. 무슨 짱을 맡았으면 돼요. 학생이든 뭐 어디든. 그 다음에 연구활동, 취미활동 해서 5가지가 직접 학교가 예시를 들었어요. 연구활동은 이제 공모전 같은 거. 대학교 1년 학생이 뭐 교수 연구팀에 들어가기 쉽지 않으니까 공모전 같은 게 연구활동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건 다 대학교 학업 이외, 종교활동은 포함 안 돼요. 종교활동은 종교적인 이유로 보기 때문에 좀 다르죠. 물론 신학과는 또 다르면 신학과는 종교활동이 또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취미활동 개인적인 취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혼자 음악 감상하는 거 좋아한다. 이건 증명이 안 되죠. 실체가 필요합니다. 활동은 실체가 필요해요. 그 취미활동의 실체가 뭐죠? 동호회입니다. 동호회 활동 요즘 많죠. 뭐 자전거 동호회, 그죠? 이런 것들, 테니스 동호회, 뭐 사진 동호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활동들 없으면 챙겨두세요. 지금이라도 챙겨두시면 좋고, 이건 전공 관련성도 요구합니다. 자기 지원 전공과의 관련성. 이거는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뭐 미래형이니까 상관없고, 고등학교에서도 보시면은 그렇죠. 지원 동기와, 그죠? 그 다음에 진로계획, 그 다음에 주요 활동과 그 경험이 지원 동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죠? 그 다음에 학업 목표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논술은 논술대로 제가 가르치겠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준비해야 될 게 2가지. 지원 전공에 대한 수강을 해두라, 그죠? 몇 과목 정도가 좋냐면요. 그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아까 제가 328대1로 합격했다는 학생 있잖아요.
걔가 원래 2학년 마쳤는 학생인데 휴학을 하려고 한 것을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너는 지금 국문학과인데 전혀 그 경영학과 수업이 없어요. 예, 수업을 듣고 휴학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고 한 학기를 더 다닙니다. 얘가. 그래서 경영학을 복전을 선택해서 4과목 수강을 따로 또 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붙었는지 모르겠어. 그죠?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붙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은 맞죠. 그 편입은 4학기를 수료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한 과목씩 듣는다 하면은 4과목이겠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게 최소한 4과목 정도 듣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통 컨설팅을 합니다. 물론 뭐 아까 그랬죠. 전혀 듣지 않은 학생이 붙은 케이스도 있고 뭐 동일 계열도 떨어진 학생도 있고 하니까 그것만 갖고 나올 수 없지만 자, 동일 계열과 비동일 계열이 유분리가 없습니다. 유리분리가 없어요. 단지 그 비동일 계열이면서 지원 전공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그거는 불리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특히 그래서 어문계열 같은 경우 경쟁이 낮잖아요. 요즘은 가장 학교가 쉬운 과가 노문과거든요. 노문과 경쟁이 3대 1밖에 안 나옵니다. 노문학과. 대박이잖아요. 1단계 다 100% 통과잖아. 3배수 3대 1이니까. 근데 그거를 학생들 다 알죠. 접수 마감 근처까지 가도 이게 안 올라가잖아요. 계속 띄워줍니다. 경쟁률을. 마감 한 2시간 전까지 띄워주는데, 근데 왜 학생들 뭐 준비가 안 돼서 써봤자 이제 의미가 없다 보는 거예요. 그지? 물론 거기는 이제 토르풀이라고 그죠? 러시아 공인 자격증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어학계열 준비한 학생은 그건 좀 유리합니다. 어학계열 준비생들은 경쟁률이 갑자기 폭등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국어과를 갑자기 쓸 수 없다면 중국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은, 그죠? 써도 2차에서 많이 불리하니까. 물론 논술이 탁월하면 붙습니다만, 그것도 모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어문계열은 보통 동일계열이 많이 씁니다. 국문관도 다 국문관 우리나라 말이니까, 그거 말고. 그래서 그런 저런 등등도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일찍 준비할 때 어드밴티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고민해서, 작은 준비한 것도 괜찮다. 알았죠? 논술은 저랑 계속 같이 하면 되고. 오늘은 그리고 그 예고된 대로 잠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합격생을 한 명 불렀어요. 모셨습니다. 그죠? 이건 14년인데, 이게 제가 안 바꿔갖고, 여러분 15년째니까, 그죠? 14년간. 또 강사가 얘기하는 거랑 또 학생이 좀 이게 다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교과서 같은 느낌이라서, 모든 부모들이, 부모 말은 안 들어요. 이런 말씀 하시죠. 그런 것처럼. 제가 얘기하면 너무 당연한 말로 잘 안 들어갈 수 있는데, 합격생이 또 얘기하면 또 다르죠. 그래서 그 학생 모시고 한번, 이 학생도 제 기억에 4월 달부터 준비했으니까 비슷한 시점이죠. 지금하고. 그래서, 그 질문은 그냥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말 끊고 질문도 괜찮아요. 일방적인 강연이 아니라 그냥, 대화식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5분만 쉬겠습니다.